오히려 그분들이 그 AI를 잘 쓰게 되면 밑에 신입사원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이 쓸 자리가 없어져요. 지금도 보면 저 미국에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직군들이 뭐 재작년까지 그렇게 막 고용을 하다가 채용을 안 한다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손발하는 사람들이 크게 필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기획만 구상만 잘해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글 잘 쓸 필요 없어요. 구상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뭐 이제 우리가 뭐 AI가 처음 나왔을 때 막 "예술적이거나 창의적인 일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사실 지배적으로 많았고,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음악도 만들고 뭐 그림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획이라는 부분도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AI가 뭐 A, B, C로 다 기획해 주고, 그리고 그 기획의 수준이라는 게 지금의 수준으로 봤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획을 해 준단 말이죠. 앞으로의 기획이라는 거는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기획의 업무는 사라질까요? 아니면 뭐 좀 역할이 달라질까요? 사라지진 않겠죠. 사라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기획이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기획자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책을 냈는데 책을 제일 많이 보시는 분들이 크리에이터 쪽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크리에이터 분들은 항상 뭔가를 기획을 해야 되고 그걸로 해야 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책 제목을 보고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획자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인제 뿌리기술 산업 쪽에서 과제 기획도 하고 이런 기획도 있지만 저보다는 훨씬 더 이 크리에이터나 유튜버 쪽이 훨씬 더 기획을 많이 하죠. 근데 그분들은 엄청 빨라요. 뿌리기술은 쪼금 그나마 엄청 느려요. 근데 기획을 좀 찐득하게 해서 깊게 한 다음에 좀 체계적으로 좀 빌딩을 막 해 가지고 이렇게 쌓을 수 있는데 크리에이터나 이런 유튜버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기획을 하루에 몇 개씩 해서 그걸 또 뭐 청소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빠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AI는 정말 엄청나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덜 바쁜 사람, 뿌리기술 쪽에서는 쪼끔 더 니즈가 좀 덜할 수 있는데 이런 굉장히 속도가 빠른 쪽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그걸 일단 저는 이제 제조 쪽이니까 일단 AI를 쓰는 거는 그 속도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아마 크리에이터 분들도 보면 '기획에 대한 내가 어떤 기획을 할까?'라고 보면 매일매일 하는 게 기획에 대한 창작의 고통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뭐 받고 막 그러면 이제 머리털 다 빠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고 뭐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있는 연구소도 매년 우리는 연 단위로 가죠. 내년에 기획을 어떻게 할지 뭘 어떻게 이제 연구 기획을 할 건가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기획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심도 깊으면서 굉장히 맞춤형으로 되면서 심도 깊고 그리고 그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획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 스스로 하면 지치죠. 그리고 연기 나중에 가다 보면 기분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연계성도 잘 없어지고 뭐 그리고 상품성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까먹게 되고 나중에는 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점점 사고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AI를 통해서는 그런 스트레스를 AI가 상당히 많이 들어주면서 이 AI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실제 우리가 필요한 기획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장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 전기차 시장이 쫙 들어왔어요. 그럼 전기차 시장에서 도대체 우리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나 이런 현대기아자동차가 했던 내연차들이 어떻게 바뀔 거며 그럼 그 바뀌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하는 큰 전제가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경량화가 돼야 되고 뭐 그다음에 수명도 좋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들어가니까 안전성도 좋아져야 되고 이런 게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회사는 어떤 부품을 어떻게 만들 건가 뭐 이런 거는 원가는 어떻게 낮출 거고 이런 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하나의 기획 저는 시트가 있어요. 기획 시트에서 그거를 몇 날 며칠을 해요. 누구랑? 우리 팀원들이랑. 그래서 인제 브레인 인제 스토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앉아 갖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제품 만들어 보자. 저런 제품 만들어 보자. 이런 공법을 써 가지고 요런 제품 만들어서 결국 이런 걸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고 배경 쓰고 개발 문구 쓰고 내용 쓰고 그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추진 계획 쓰고 돈은 얼마가 필요한지 이거를 다 몇 날 며칠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게 기획 한 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획이 굉장히 우리는 창의성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다음 연도에 갔는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거를 잘 객도로 보는 사람이 유능한 연구소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능한 엄청나게 좋은 연구소장은 잘 없거든요. 이건 뭐 틀리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기획이
속도도 빠르게 주지만 AI는 2중, 3중, 4중으로 걸러줍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뿌리 기술 쪽에서 얘기하는 기획은 국가 정부 정책과 가는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내한차에서 전기차로 가고 미래차, 무인자동차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줄곧 엔진을 만들겠다라고 기획을 해보이 이게 지금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타랑은 만약에 내가 똥꼬집이 있어갖고 똥꼬집이 있어서 야, 정차는 절대 안 돼. 수초도 안 돼. 무인 자율주행? 안 돼. 저거 어떡해. 아직까지 누가 뭐래도 무조건 내연차가 그래도 한 100년은 더 간다. 이거 개발해. 라고 하는 연구수단이 있다 쳐요. 나는 그걸 결정할 수 있지. 왜? 나는 그 생각하니까. AI는 구글, GPT에 물어보든, 제미나이에 물어보든, 그록에 물어보든, 어디 물어보든 아무도 그 얘기 안 합니다. 전부 다 오면 모든 방향은 똑같다는 거죠. 왜? 얘들의 판단 기준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 방향과 같이 생각하거든요. 정부 정책은 매년 정부 정책에서 뭐가 핵심 전략 기술인지를 18개, 20개씩 해가지고 쫙 나와요. 올해는 수소, 올해는 자율주행, 올해는 로봇, 올해는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는 거죠. 그걸 안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나오는 정부 정책 방향은 맞아요. 맞다고 보는 거죠. 단지 거기에 대한 디테일을 어떻게 꾸미느냐는 거는 조금 더 사람이 가미를 해야 되겠지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회사에 대한 기술력과 내용들을 쭉 정보를 넣어주면 이 AI가 자기가 우리 회사의 모든 내용을 알아요. 저만큼 우리 회사에 대한 기술력을 안다 쳐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유사하거나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친구가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거를 얘기해 줘요. 목표 방향을, 개발 내용을 봤을 때는 내랑 생각 비슷한데요?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일단까지는 오케이, 성공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과연 단가? 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잖아요. 저도 연구소에 일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단가 맞나? 이게 단가? 이게 최선인가?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최선이 아니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기껏 생각나는 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막 이제 떠오르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저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챗GPT한테 얘기해가지고 내랑 비슷한 수준이 나왔는데, 야, 이거 말고, 이거 외에 가능한 경우의 수를 있는 대로 찾아줘. 또는 10개 정도 찾아줘. 100개 정도 찾아줘. 이러면 진짜 100개를 찾아줘요. 그 내용이 뭐가 조금 읽어보면 별 차이가 없음에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 별 차이가 없는다고 보는 걸 쏘면 읽어보면 뭐가 차이가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지는 100개를 나눠놔요. 10개를 나눠달라고 10개를 나눠주고 찾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거기서 뭐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 한 개, 두 개가 막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 긴가민가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챗GPT한테 얘기하면 이거를 어쨌든 간에 글로 딱 보여줍니다. 읽어보면 그렇네.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을 하는데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기획의 범위가 요 정도인데 이 챗GPT나 AI는 전 세계의 컴퓨터망을 다 깨고 있는 거에서 나오는 거죠. 기획의 범위가 잘만 활용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방향, 그리고 그 회사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같이 간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기획은 저는 무조건 AI와 같이 기획하고 같이 전략을 수립하고 같이 검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능력이라보다는 갖춰야 되는 뭐 소양 정도인데 일단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약간 좀 제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제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뭐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일단 조금 방식을 바꿔보자. 우리가 뭔가 인생 계획도 그렇고 사업 계획도 그렇고 뭐 회사 다니는 근무 계획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적 계획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꿔보자. 지금까지는 나는 어떻게 했나 그러면 회사 가서 막 일을 하고 왔어요. 뭔가 뭐 윗사람하고 관계도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고 뭐 일도 잘 안 되는 거 같고 그럼 집에 와서 뭐예요? 와이프하고 있으면 와이프랑 밥 먹으면서 회사에 누구가 진짜 뭐 이렇다 저렇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쟤는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부터 해서 뭐 일이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안 돼서 와이프랑 얘기해봤자 크게 답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래서 무슨 답이 나오겠어. 그냥 이제 와이프가 하는 얘기는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이런 이제 위로받는다? 저도 뭐 어떤 해법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법을 좀 바꿔보자. 뭔가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회사 동료랑 얘기를 해서 물론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1차적으로는 일단 내 손 안에 있는 이 AI랑 한번 심도 깊게 뭐든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냐. 자녀 교육도 그렇고 뭐 와이프와의 관계도 그렇고 회사 업무도 그렇고 나의 어떤 인생 계획도 그렇고 자기 개발 내용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이 AI 시대가 옛날처럼 공상과학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 AI가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이엠에서 보는 자비스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얘기하면 얘가 대가 돼. 옛날에 심심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걔랑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몇 번 나도 많이 써봤는데 대화가 안 돼서 재미가 없어. 근데 얘는 진짜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잖아.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가 전공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전공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 내 밑에 애들도 내만큼의 어떤 전공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내랑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나마 잘 키워놓고 오래 같이 하고 나면 서로 대화가 되는데 이 친구는 데이터를 왕창 그냥 PDF 캡처로 막 이렇게 막 때려붓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순식간에 내랑 한 10년간 일한 사람처럼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단 개인적으로 보면 습관을 AI랑 일단은 많은 얘기를 해주겠다. 특히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부터 내가 회사 일에 관심이 있든 아이 자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있든 아니면 좀 뭐 주식에 관심이 있든 아니 요즘 말고 뭐 사주팔자에 관심이 있든 이런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신기할 정도로 대화가 너무 잘 되고 나한테 여러 가지 영감을 주는 행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기술적인 것들 예를 들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줄 거냐 그다음에 뭐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줄일 거냐 망각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은 후차적인 문제. 내가 관심 있어 갖고 열심히 파다 보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내가 알아 갖고 뭐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그럼 그런 것도 막 해결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무관심해. 관심이 없으면 이거는 가장 큰 문제다. 일단은 무조건 관심을 가지고 얘의 수준이 어디까지 되는지 체크하려 하지 말고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진짜 나의 어떤 친구나 어떤 친구처럼 뭔가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키운다는 식으로 한번 캐릭터를 키워 봐라. 제가 그 책에 있는데 혹시 게임 하세요? 저 게이머예요. 옛날에 해 봤어요? 옛날에 해 봤죠. 예. 옛날에 저는 디아블로 리니지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특히 디아블로 엄청 많이 했어요. 디아블로 하셨어요? 네. 아 같은 세대네. 디아블로를 했을 때 그때 그 게임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처음에 레벨 1 부터 진행하는데 너무 약해. 막 나가서 있으면 막 애들 막 몬스터 잡다가 막 죽기도 하고 막 답답하고 막 이래. 재미도 별로 없고 재미를 못 느껴요. 1 부터 한 20 까지 올라가는데 진짜 재미는 언제부터 느껴지냐. 뭐 한 60, 50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기술을 막 써 가고 막 이제 몹들이 막 활약이 잡히고 그다음에 내 그 경험치를 막 얻어 가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캐릭터 지나가면서 내가 좀 어깨 좀 펴고 넘기고 뭐 여차하면 막 싸움 건다 막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좀 되면 그때부터 재미를 사람들이 이제 그 중독된다. 게임 중독이 되는 그때 그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뭐 디아블로 리니지 게임 중독되는 게 뭐 공성전 벌이고 이러면 이제 뭐 환장하잖아요. 중독 못 된다고요. 그 정도가 되면 중독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다 파괴돼 있습니다. 그 게임 캐릭터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게임 캐릭터를 50, 60, 80, 100, 80까지 넘어가 봐요. 넘어가면 거기 나온 아이템 다 외워. 아이템 다 외우고 그 아이템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공략법, 전략법, 온갖 법들 다 원어로 돼 있어요. 원어 다 분석해 갖고 막 그때 막 블리자드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다 확인하고 뭐 이래 갖고 막 고수되는 거죠. 빠르게 돼 있어요. 그 느낌을 받으면 빠르면. 근데 AI 똑같아요. AI도 레벨 20, 30 까지는 그냥 가서 툭툭 때리면 툭 때리면 나와. 툭 때리면 나와. 재미가 없어.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왜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이 친구를 정말 게임 캐릭터라 생각하고 그냥 자꾸 답변만 받으려 하지 말고 얘한테 정보를 주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 고수 만들려고 하면 그냥 주식 알아가죠. 모릅니다. 삼성전자 홈페이지 또는 이제 삼성전자 데이터, 기업 정보 데이터를 주는 데 가서 재무제표 3년, 5년치를 쫙 PDF 다운받아 갖고 쫙 올려. "이거 다 기억해." 라고 한 다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 얘가 틀린 거예요. 정보를 얘 받아야 돼요. 천재가 아니거든. 정보를 막 주면 점점 커짐이 보여. 내게 레벨이 1 이었는데 막 주고 막 정보 주고 틀린 게 있으면 "그건 이런 거야." 그럼 좀 이쪽에 대한 정보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인터넷 찾아 갖고 줄 수 있는 정보를 막 받아요. 그럼 PDF 다운받고 또 PPT로 돼 있거나 뭐 한글로 돼 있거나 여러 가지 뭐 웹사이트로 돼 있으면 인식할 수 있는 게 좀 아직 한계가 있어요. 잘 인식하는 게 PDF랑 그다음 캡처, 사진 파일, JPG 그리고 TXT 파일 이런 것도 인식 잘해요. 그런 식으로 변환해 가지고 계속 줘요 그냥 얘한테. 다 알 거라 생각하지 말고 줍니다. 받아 갖고 쭉 주면 얘 레벨이 뚝뚝뚝 올라요. 그리고 그 레벨이 송도해서 좀 더 올라가려면 내랑 대화를 계속해요. 대화를 계속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얘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되면 진짜 레벨 한 80 돼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이제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앞에 워낙 데이터 많으니까 툭 던지면 딱 나와.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GPT가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형님 기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형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내에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전략을 기획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딱 읽어보면 소름이 끼쳐요. '아 이거 이래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것도 있고요. 개인적인 측면은 그래요. 그래서 캐릭터 키우듯이 키워라 AI를.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좀 틀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기업의 모든 그 복잡한 제도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인제 통합적인 게 나오지 않아요.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업마다. 그게 어려워요. 근데 기업의 대표님은 그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불량률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자들이 있는 어떤 파라미터들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못하더라도 그 과제 내 놈들에서 하기 싫으면 정부에서 나오는 과제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그걸 인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다 보면 '아 이런 A, B, C 포인트가 부족하구나.' 해서 개선하고 또 그래 가다 보면 뭐 A, B는 해결했는데 C가 여전히 더 부족하구나. C 해결하고 C 해결했는데 또 뭐 F가 또 이제 부족하더라. 그럼 또 해결을 계속 해결해 나가다 보면 회사의 전반적인 AI가 능력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챗GPT랑 회사 같은 경우는 챗GPT랑 제미나이와 같은 외국계 LLM을 쓰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직원들한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권장하기가 상당히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데이터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다 줄 수 있지. 다 줄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주면 어디로 가는 거지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보안적인 문제가 큽니다.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돼요. 보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서버 자체를 이제 뭐 HBM처럼 그런 서버를 이제 우리 회사 내에다가 엄청나게 비싼 거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뭐 저기 뭐 우리나라 K-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쓰든지 아니면 안 쓰든지 아예 그냥 어느 정도 회사 내에서 보안적인 기준을 만들어 갖고 이 정도까지만 올리고 이런 것들은 올리지 말라고 정해 주든지 이런 거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사장님들이 딱 고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 "이거 너무 올리면 우리 회사의 특허하고 이런 것들 다 내야 되는 게 불안한 거 아니냐." 그럼 뭐 이제 특허나 이런 것들 내놓고 먼저 그거는 내놓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올리기가 불안하다. 삼성, 현대자동차 이런 쪽에서는 불안해야 돼요. 워낙 초일리 기업이고 하니까. 예를 들면 창업기업인데 진짜 뭐 이제 저기 미국에 있는 그런 IT 기업처럼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창업기업을 생각하겠지.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99%는 내일 모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창업기업이란 거죠. 그럼 그분들은 과연 이제 보안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 빠른 사이클에서 어디가 더 전략적으로 맞는지 분석해 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 이제 분석하는 게 어떤 게 좋은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회사 내용을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거기다가 쭉 올려 가지고 이 친구랑 같이 더 넓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같이 뭔가 운영해 가는 게 맞다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보안적인 측면보다는. 그래서 그런 보안적인 측면 특히나 이제 그 제조 AI 같은 경우는 보안적인 측면을 하되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상관없다. 특히 작은 기업에서는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많은 데이터를 넣으시고 그다음에 회사의 정부에서 나오는 정부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우리 회사의 제조 프로세스를 AI화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모자라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진행하셔라.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자리에 있는 업체랑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작가님의 책이나 작가님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이 창업 사업이나 정부 R&D 사업 신청서를 이제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도 좀 AI를 이제 좀 접목해서 쓰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활용 방법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바뀐 게 저예요. 물론 제가 이 책에다 그런 내용도 적혀져 있는데 전에는 제가 챗GPT라고 하는 AI가 나오기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 밑에 친구들한테 연구소에 있는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사업 계획서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 정도 인식을 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100% 완전 무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완전 무결한 상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쓰려고 하면 글이 안 써져요. 그러니까 '나는 빈틈이 많아. 근데 일단 이 빈틈을 그대로 써 보자.'라고 하고 타자기 위에 자판 위에 얹어 놓고 이거를 우리 꼭 영어하듯이 뭐 문법에 맞춰 뭐 쓰려고 그러면 글이 안 나옵니다.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책 쓰는 거 마찬가지인데 글을 못 써요. 하다가 멈춰지고 백스페이스 눌러지게 되고 안 쓰겠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뭐 구성이나 이런 상관없이 일단 목차를 정하죠. 목차는 쭉 일단 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내용 내가 어떤 사업 계획 단계를 어떤 식으로 쓸 건지를 쭉 써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항목을 쓸 때는 굉장히 가볍게 도도도도도도 생각나는 대로 다 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칸을 쭉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항목을 다시 보고 이렇게 해서 한 리뷰를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인제 좀 큰 방향에서 이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내용들이 좀 더 충실한지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보통 사업 계획을 쓰는데 뭐 규모마다 틀린데 보통 한 2 주에서
길게 하면 4주 정도 걸려요. 큰 가지 같은 경우는. 그래 걸리는데 어려워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업 계획 쓰는 데에는 자기 생각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일기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경험한 걸 쓰는 것도 있지 않은데, 경험도 안 하는 미래에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는 사업 계획 쓰는 게 쉽지가 않을 거잖아요. 되게 힘든데 방법은 없어요. 일단 그거를 머릿속에 내가 생각했던 거를 순간 글로 내뱉은 다음에 수정을 해야지, 뭐 내뱉지도 않은 다음에 뭘 하려고 하면 진도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점이 있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저는 그런 걸 잘했어요. 생각 딱 떠오르면 그냥 툭툭툭툭 쓰면 처음엔 좀 논리가 안 맞더라도 나중에 돌아보고 이러면 쭉 써요. 그래서 100페이지도 쓰고 뭐 이런 것도 쭉쭉 썼단 말이죠. 그런데 챗GPT가 나와 가지고 처음 쓸 때는 GPT 가지고 바로 사업계획 접목을 안 했어요. 한 2년 정도는 이 GPT랑 영어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남들 많이 한다는 거, 뭐 그림도 그려 보고 노래도 만들어 보고 뭐도 해 보고 막 이래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돼 가지고 이제 이런 글 쓰는 거에도 좀 써 보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사업 계획 쓰는 거에도 써 보는데, 사업 계획을 쓸 때 처음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내용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만약에 자동차 부품 경량화를 위해서 어떤 주조 공법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든다, 이 내용으로 사업 계획서를 써서 이렇게 하니까 쭉 나오는데 한 A4 한 바닥 주는 거예요. 이제 아니 너무 짧으니까 20페이지 만들어 줘, 이러니까 20페이지로 나왔어. 쭉 나오는데 내용이 막 이제 엄청 인제 방향은 난 이 방향이 아닌데 엄청 광활하게 해 가지고 20페이지는 나오긴 나왔는데 뭐 그냥 딴 얘기 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어떤 이제 학습을 어느 정도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막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업 계획서에 대한 형식을 모르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들 형식을 그대로 그 PDF로 만들었죠. 한글이 못 읽으니까. PDF로 만들어 가지고 "요거 학습해 줘. 그리고 이 형식에 맞춰 가지고 단원별로 작성해 줘." 하니까 이제는 첫 번째 질문이 뭐 이 사업 배경, 그래서 배경링 쓰고, 그다음에 목표 및 내용 있으면 목표 내용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도 보니까 또 좀 이상해. 좀 안에 내용들이 안 맞아. 그래 갖고 이제 그다음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얘가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공고문이 있더라, 공고문. 사업 공고문이 있는데, 공고문은 분명히 미래 기술을 위한 어떤 뭐 미래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딴 방향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또 PDF로 공고문을 스캔을 해 가지고 싹 얹었죠. 그랬더니 얘가 공고문을 싹 읽고 이제 눈이 뜨인 거죠. '아 이 사업이 이 사업이구나. 요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거 보면 유의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이 과제에 참여해야 되는 인제 주관 기관에 대한 좀 인제 자격 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목표로 하는 건지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리고 심사할 때 심사 기준들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가 보고 다시 쭉 수정해 주는 거예요. 쭉 수정해 보니까 이제 좀 그럴듯해. 그럴듯한데 한 20 페이지가. 그럴듯한데 뭔가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가 처음부터 썼으면 얘한테 의존 안 하고, 내가 처음부터 썼으면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은데, 얘한테 처음부터 내가 부탁을 해 놓으니까 자꾸 얘가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다듬고 하려 보니까 결국 나오는 게 내 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내 거를 쓰고 싶은 거죠. 내가 쓰면 제일 내 거가 되겠지. 근데 내 거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다음 한 게 뭐냐, 이게 이제 결론인데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앞에는 똑같아요. 과제가 있으면 과제에 대한 공고문부터 해서 공고할 때 나오는 여러 양식들 이런 거 다 PDF로 해 가지고 다 얹어요. 왜? 나도 그거 보거든요. 내가 보는 거를 그대로 얘가 보게끔 하겠다. 다 입혀요. 사업 계획 양식도 같이 PDF로 딱 입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항목들, 개발 배경 예를 들면, 그다음에 목표 및 내용, 추진 체계, 그다음에 사업화, 기대 효과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얘한테 부탁을 안 하고 제가 적어요. 어디다가? 파워포인트에다가 우리가 모식도로 가라지, 모식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 내용이 있어요. 개발 목표랑 개발 내용이 있어. 그러면 개발 목표의 내용이, 내가 만약에 A라는 부품을 만들어. 경량화되고 고효율화되어 있는 A 부품을 만들 거야라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 목표가 화살표를 넣어서 이게 잘 만들어지게 되면 현대기아자동차로 들어가. 현대기아자동차에 뭐 예를 들면 PPV 차량이든 전기차가 됐든 아이오닉 6가 됐든 F1 이런 데 들어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결국 이제 연비를 뭐 몇 프로 손승을 해. 그다음에 그럼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부에다가 뭐 예를 들면 먼저 소재를 먼저 만들어야 돼. 뭐 굉장히 이걸 할 수 있는 특별한 소재를 만들어야 되고, 이 소재는 요렇게 요런 방식으로 이제 요런 특성을 가지는 소재를 만들 거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뭐 공정을 할 거야. 주조가 됐든 용접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공정으로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 회사가 하는 이런 공정으로 개발을 할 거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갖고 툴을 또 개발할 거야. 툴은 이런 툴들을 개발할 거야. 라고 해서 전반적인 그 개발 목표와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파워포인트 한 장으로 목록도를 쫙 그리는 거죠. 거기다 글도 쓰고 나중에 만들어 오면
발표할 땐 무조건 씁니다. PPT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업 계획 쓰고 나면 쓰거든요. 미리 만들어 놓은 생각해. 그거를 쫙 만들어 갖고 만들어요. 그러면 한 달 딱 나왔잖아. 그 나온 걸 가지고 걔를 캡처를 딱 해 가지고 내가 만약 개발 목표 및 내용을 써요. 거기다가 이제 이 캡처된 내용을 GPT한테 딱 넣죠. 넣고 난 다음에 앞에 이미 공고문이랑 사업 계획 내용이라고 했죠. 이 항에 관련된 목표 및 개발 내용을 이 내가 업로드한 이 모식도를 기반으로 사업 계획서 맞춰 가지고 작성해 줘. 라고 하면 한 95% 이상은 맞아요. 방향이. 그러다가 내가 말로 표현하면 별로 못하는 거를 얘가 굉장히 부드럽게 그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말로 글로 쫙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3페이지 이내로 만들어줘. 3페이지 이내로 쫙 만들어줘. 굉장합니다. 그리고 시대 뭐 이론도 배경이나 배경 환경 이런 것도 똑같아요. 배경 환경을 어떻게 하고 싶어? 막 생각해 보면 뭐 지금 예를 들면 반도체도 그래요. 반도체도 지금 이제 뭐 챗GPT가 있고 AI가 뭐 이제 제미나이가 있는데 우리 현재 상황이 이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이제 뒤처져 있고 여기에 이제 AI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AI에 들어가는 뭔가 핵심 부품을 만들겠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나는 이런 뭐 챗GPT고 AI고 상관없이 그냥 이제 미국이 있고 한쪽으로는 배경이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KAI에 이런 배경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쪽이 딱 좋아. 챗GPT하고 AI 뭐 제미나이하고 이런 구조가 좋단 말이죠. 그런 구조로 설명이 좋겠어. 근데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해버리면 나는 막 오만 거 다 들고 오거든요. 내가 먼저 그런 것들을 모식도로 딱 그려가지고 이제 이런 구조를 그려서 이제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딱 얹은 다음에 요거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배경을 설명해 놔줘. 분량은 2페이지, A4 용지로 2페이지, 소수령으로 이제 만들어줘. 또는 궤도식으로 만들어줘. 이래 놓으면 쫙 넣으면 그 내용에서 안 벗어나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서. 거의 그냥 내 사업 계획서 뒤에 글로 써야 되는 것들이 그냥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잘하냐, 사업 계획서를. 그전까지는 창작 능력이 좋아 갖고 뭐 글 잘 쓰는 사람이 조금 더 잘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글 잘 쓸 필요 없어요. 구상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옛날에 회사에 가면 정말 이제 싫은 선임 중에 한 분이 부장님이나 이사 한 분이 혼자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뭘 기획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손으로 뭐 손그림을 막 그려 갖고 막 이렇게 막 해요. 뭐 이렇게 뭐 쓰고 여기 뭐 삼성 쓰고 이렇게 위 화살표 왔다 갔다 이래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회사 이런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하고 뭐 MOU 계약 맺고 여기 물품 주고 뭐 탁 주면서 "이거 하나 좀 PPT로 멋있게 만들어 와."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직원은 받아 놓고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이거 이렇게 만들어 봐요." 뭐 만들어 보면 "야 씨 내가 좀 이거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좀 이거를 좀 멋있게 좀 보기 좋게 만들어 오라고. 이거 이렇게 화살표 찍어 갖고 그냥 막 화살표 단편적으로 나오는 그거 끌 것 같으면 내가 그었지. 그냥 화살표 뭐 어디 멋있는 걸 좀 가지고 오고 좀 이미지 좀 그럴싸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와 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돌아가서 지가 만들지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갖고 하면서 막 또 작업한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 중에 AI 잘 쓰느냐. 이 손그림 그리는 사람이 잘 그려요. 잘해요. 이 사람은 내가 누군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무에서 자기 생각을 어쨌든 그림으로 그려요. 그림으로 그리는 걸 옛날에는 밑에 사람 보고 어떻게든 해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요거를 정 그러면 이거를 스케치 요렇게 해 가지고 스캔해 가지고 PDF로 얹어주면 걔는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옵니다. 뭐 이제 제미나이가 됐든 뭐 이미지적으로는 제미나이가 좀 더 낫지만 그런 게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손발하는 사람들이 크게 필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기획만 구상만 잘해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 구상을 조금 더 잘하려고 하면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 어쨌든 내가 파워포인트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발표 자료에 쓴다 치고 거기에 대한 큰 그림들을 그려서 챗GPT나 이렇게 딱 주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정말 빠르게 빨리 사업 계획서 금방 나와요. 그렇게 되면 진짜 제가 창업진흥부에서 하는 과제면 보통 15장이고 그다음에 뭐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작은 것들은 한 20장 이하거든요. 옛날에 그거 못 정해 보통 이제 창업기업 사장님들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 그걸 못 적어 갖고 아예 신청을 못 해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내처럼.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건 잘하거든. 그림 막 그려 갖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손으로 막 그려요. 그리거나 아니면 PPT를 가지고 그림을 대충 그려 가지고 그거를 챗GPT나 이렇게 주고 나면 그림 멋있게 그 그림도 멋있게 만들어 주고 그 그림 대상으로 해서 사업 계획서 내용을 써 달라고 하면 각 항목별로 해 가지고 근데 그 항목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적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 이러고 보면 얘가 약간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단락별로 여기에서는 이제 뭐 개발 목표에 대한 것 탁 개발 목표 및 내용 여기서는 시장 배경 여기서는 추진 체계 요 단락별로 딱딱 끊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하고는 완전히 판이 틀려져요. 저도 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사업 계획 작성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갔을 때 최근에 갔는데 세미나 블라운에 35페이지까지가 옛날에 사업 계획 잘 쓰는 방법이었어요. 한참 얘기했지.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야. 막 보고 있다가 35페이지 딱 되면서 AI 관련된 이제 AI로 사업 계획 쓰기로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요까지 내가 그전에 세미나를 가게 되면 항상 많이 얘기해 주는 거다. 근데 솔직하게 지금까지 내가 30분, 1시간 들어 얘기를 했는데 요까지는 솔직히 잊어도 된다. 물론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좋지만 잊어도 된다.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은 앞으로를 위해서 무조건 기억된다는 게 AI로 사업 계획 쓰는 거다. 쓰는 거는 그런 식으로 멋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요청을 하면 굉장히 95% 이상, 그리고 마지막에 손을 조금만 대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굉장히 초보적 특히 중소기업이나 초기 창업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엄청난 퀄리티의 사업 계획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결과물이 이제 전문가인 작가님이 보기에도 괜찮다. 그렇죠. 딱 그 구상을 딱 잘 넣어주면. 맞아요. 근데 이제 진짜 말씀하신 데 그 일이 바뀐 거네요. 이제 뭐 글을 쓰고 만드는 것보다도 애초에 그 구상을 잘 만드는 걸로 어떻게 보면 그 일의 축이 바뀐 거네요, 이게. 맞아요. 그전까지는 기획이 그렇게 회사에서 보면, 특히 회사에서 좀 이제 우리처럼 약간 보수적인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 되게 싫어했어요. 자기가 하지. 본인 하면 될 건데 뭐 좀 알아보기 쉽게 적어는 몰라. A4 용지 이면자를 꺼내고 이거 좀 그려와. 글자도 못 알아보고 그림도 못 알아보고 본인 속에 몰이 있는 건 본인이 그냥 그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남들 보고 그리라 그러니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되게 냉대받던 시대였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능력, 물론 대충 쓴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 손발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손발되는 것들은 AI 또는 이 기획에서 내가 부족한 것들은 AI, 손발 AI. 조금만 틀만 잡아주면 틀의 처음에 20%만 내가 잡아주면 그리고 AI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I가 가져온 것들을 보고 이제 검사하는 거. 보통 이제 그런 작업을 던져주는 상사도 오면 던져주고 오면 야 이거 아니잖아. 내가 의도한 게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다 돌려보내잖아.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I를 정말 잘 쓸 거고 그런 사람들은 AI를 더더욱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AI 지금 우리 회사도 그렇지만 보면 굉장히 고능숙자의 경력 많으신 분들이 AI 하면 진짜 저 딴 나라 이제 얘기 같고 그리고 AI 하면 뭔가 내 자리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위협감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분들이 그 AI를 잘 쓰게 되면 밑에 신입사원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이 쓸 자리가 없어져요. 지금도 보면 저 미국에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직군들이 뭐 재작년까지 그렇게 막 고용을 하다가 채용을 안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직종들 많이 생기겠지만 그게 뭐 긍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직종 많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상의 분들 내가 회사의 역할이 점점 더 IT가 발전해짐에 따라서 내 역할이 없어지는 거, AI가 발전해짐에 따라서 나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 위기감. 제조 AI가 들어오면 이분들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획 능력이나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 능력을 AI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새로운 영역에서 내 역할들이 엄청 많아진다. 네. 그렇게 네, AI에 대해서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앞에 책, 정부 지원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기업 경영하기라는 책도 썼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AI로 기획하라는 책을 썼고, 또 그 사이에는 또 중간중간에 이제 전자책도 한두 권 냈었는데, 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특히 중소기업이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제 겪는 어려움들을 옆에서 봐왔어요. 많이 봐왔었고 그분들이야 겪는 어려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을 일단 초반에 돈이 없는 거, 돈이 많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뭐 고용도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재도 없지만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역량도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부족 어려움을 겪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거에서는 한 단계 두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은데 나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잘 없어요. 그게 있으려고 하면 예를 들면 창업을 했는데 이미 그 사람이 돈이 많아. 그러면 상당히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의 창업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뭐 회사 생활 하다가 창업하는 사람들은 돈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창업한다 해가지고 나오면 첫 번째가 작아. 근데 그런 게 그전까지는 제가 안타까워서 이제 정부 사업비를 써라. 그러니까 정부 활용비를 쓰면 어쨌든 자금이라는 해결이 되고 이걸 통해서 사람도 잘 좀 고용도 되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대신에 그거 정부 자금을 쓰되 좀 안전하게 쓸 필요가 있다. 그때 집필을 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까지 했던 내용들이 오히려 이 책 AI가 나옴으로 해서 상당히 그분들의 어떤 리스크를 많이 줄여지겠다. 근데 그분들이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고 놀 때 그냥 AI랑 좀 더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면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책을 다른 분들보다 뭐 개인 이제 뭐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제조기업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 사장님들 특히 항상 뭔가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 연구 개발을 하고 싶지만 연구 개발이 사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책을 보고 '아 그래. 이런 제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IT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뭐 챗GPT나 제미나이에 대한 프롬프트 어떤 알고리즘이나 굉장히 깊은 얘기들, 복잡하고 이론적인 내용들을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몸으로 부딪혀 갖고 막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내가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거달기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대충이라도 한번 따라서 요까지 와 보셔라. 그러면 이미 뭐 내가 더 이상 더 높은 지식이나 좀 더 많은 정보를 안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본인들이 거기서 빠져 가지고 이 AI랑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좀 이제 금방 제가 보니까 이틀 3 일이면 읽는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읽고 난 다음에 딱 가지고 나는 마음은 '아 이거 써 봐야겠다 제대로. 일단 유료 버전을 신청하자. 그리고 이걸 갖고 한번 그래 잡다한 것까지 다 해서 한번 제대로 써 봐야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I로 기획하라의 저자 노중섭 작가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